기초연금 받을 기준에 뭐가 있냐면 소득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차도 마찬가지. 살 때 가격 말고 매년 타면 이 감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차 한 대가 있다고 할 경우에 소득 잡히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가 노후에 평생 탈 차인데 그래도 좀 괜찮은 거 한 대 사야 되지 않겠어? 10만 원짜리 이상의 차를 이런 거 사는 순간 기초연금 탈락.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연금 제도들이 여러 가지 운용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국민연금이 88년도에 시행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88년 이전에 직장 생활하셨던 분들은 국민연금이라는 걸 가입을 못했던 거죠. 그분들이 지금 은퇴를 해서 노후를 살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노후가 되니까 아무 연금이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2000년대 초반에 만들었던 제도가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 하위 70%. 무슨 얘기냐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줄을 세워요. 그래서 1, 2, 3등은 안 주고 4, 5, 6, 7, 8, 9, 10등 다 줍니다. 얼마 주냐면 국가가 한 달에 지금 현재 한 34만 원 정도, 이거 매년 바뀝니다. 연간 4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무상으로 지급해드리는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이건 뭐냐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자격만 되면 받는 거예요. 한 달에 34만 원. 이거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이고요. 기초연금 받으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니까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여러분이 65세 이상이면 아마 받고 계시거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젊으신 분들이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초연금 왜 못 받고 계시나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기준이 매년 약간 바뀌거든요. 그게 지금 얼마냐면 소득 환산 금액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는 한 228만 원 정도 매년 바뀝니다. 부부 가구는 약 364만 원 정도 월 이 정도의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월 364만 원? 이걸 가지고 그 정도 못 버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소득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게 되는 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 주식 배당, 여러 가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다 합치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재산 있지 않습니까? 집, 차, 부동산 이런 거 모두 다 합칩니다. 합쳐가지고 소득으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소득은 그냥 소득을 잡는 거니까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시겠지만 재산은 내가 지금 집을 한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이걸 소득을 어떻게 환산하지? 고민되시죠? 그 방법은 쉬워요. 일단 집을 실거래가가 아니고 공시가격 기준으로 봅니다. 공시가격에서 주거에 대한 기본 공제를 뺍니다. 도시에 따라 다른데 한 1억 뺍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공시가격은 7억이에요. 그리고 주거공제 한 1억 뺍니다. 그럼 한 6억입니다. 6억. 대출도 한 1억 있다 그럼 대출도 뺍니다. 그럼 한 5억이 되는 거죠. 5억 곱하기 4%. 5, 4, 20. 2천만 원이잖아. 2천만 원. 2천만 원이 연간 소득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2천만 원을 연간 소득이니까 12로 나눠요. 월 한 166만 원? 이 정도. 이 정도가 이 사람의 소득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아까 기준이 부부 가구 기준으로 360만 원 정도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10억짜리면 집만 있으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억짜리 집에 있어도. 조금 더 집만 있는 경우로 확대해보면 대략적으로 20억짜리 집에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면. 근데 이제 집이 10억짜리다 그러면 160만 원 잡히고 거기다가 국민연금 내가 한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260만 원인 거고 따로 이자도 좀 있고 이것저것 있다 그러면 300만 원인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데 또 부동산도 좀 있다 그럼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탈락이 되는 거죠. 기초연금을 받으실 때 차도 마찬가지 감가된 금액이 있죠. 그게 이제 보험개발원에 가면 그 자료가 있거든요. 살 때 가격 말고 처음에 살 때 내가 예를 들면 3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그러면 3천만 원이지만 매년 타면 이 감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한 5년 탔다. 그럼 감가가 돼가지고 1,500만 원이다. 그럼 1,500만 원 곱하기 4% 해가지고 또 4%니까 얼마예요? 60만 원? 그걸 또 월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차 한 대가 있다고 할 경우에 소득 잡히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4천만 원짜리 이상의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기초연금 못 받아요. 감가가 되면 받습니다. 내가 살 때는 4,500이었어요. 기초연금 탈락이에요. 근데 얘가 2년, 3년 지나서 3,900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3,900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 이걸 소득에 반영합니다. 4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됩니다. 근데 4천만 원 이상의 시세를 갖고 있는 차다. 안 돼요. 왜 안 되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는데 4천만 원짜리 이상의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월 소득이 4천만 원 있는 걸로 봐요. 요즘 뭐 테슬라 좋잖아요. 또 내가 노후에 평생 탈 차인데 그래도 좀 괜찮은 거 한 대 사야 되지 않겠어? BMW 벤츠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좀 고급 승용차 한번 타보자. 4천만 원 이상 제네시스 이런 거 좀 그랜저도 4천만 원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 사는 순간 기초연금 탈락. 되겠죠? 그런데 4천만 원이 넘는 차도 10년 지난 차는 괜찮아요. 예를 들면 내가 BMW 7 시리즈 혹은 벤츠 S클래스 샀다. 10년 된 걸 5천만 원 주고 샀다. 괜찮아요. 기초연금. 10년 지난 차이기 때문에.
더 황당한 케이스 말씀드릴게요. 한 10년 전에 그 당시엔 콘도 이런 데 내가 갖고 싶다. 우리가 노후에 여행도 다니고 캠핑도 다니고 그러면 지방에 콘도 같은 거 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콘도 회원권을 싸게 분양하는 데들이 있었어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뭐 그런 거 분양 받아가지고 콘도 회원권을 갖고 있는 거야. 회원권 갖고 있다고 그 콘도가 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콘도들이 방이 객실이 100개다. 그럼 한 1,000개 팔거든요. 그래가지고 콘도 회원권 갖고 있으면 내가 가고 싶을 때 전화해서 예약하면 회원이니까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회원권 사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기초연금 받을 기준에 뭐가 있냐면 회원권이 있는 사람은 부자로 봐요. 사실 나는 돈은 없어. 그냥 어떻게 짜투리통 모아가지고 한 1,000만 원짜리 회원권을 샀어요. 옛날에. 갖고는 있어. 이거 지금 팔리지도 않아. 지금 누가 콘도 가요 요즘.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그리고 거의 그 콘도들 다 망해가. 기초연금 계산할 때 1,000만 원짜리 회원권 있는 사람은 월소득 1,000만 원 있는 걸로 봅니다. 나는 지금 월소득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원도 없는데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신 분들은 기초연금 탈락. 골프 회원권은 비싸기라도 하고 사실 골프 회원권을 살 정도의 사람이면 기초연금 대상도 되지도 않고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시지만 회원권을 몇 억씩 주고 산 사람들은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원래 해당이 안 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사실 골프 회원권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이상한 저기 지방의 콘도 아무도 안 가는 이런 회원권을 한 10년 20년 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황당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기초연금은 뭐 그런 케이스만 제외하면 어쨌든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감액조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초연금은 한 달에 34만 원 받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 약간 금액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대상이 되긴 됐는데 이 사람이 소득을 보니까 합격은 한 거예요. 그 소득 중에 국민연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민연금이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인 거예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국민연금도 받는데 기초연금도 받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50만 원 이상 받으니까 네가 받는 기초연금 깎아 해서 최대 절반까지 깎아서 34만 원 받을 거 17만 원까지 깎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내가 열심히 내서 내가 노후 준비하려고 급여에서 뛰어가고 개인적으로 불입해가지고 국민연금 마련했는데 국민연금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깎아버린대. 에이씨 국민연금 안 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인데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돼서 기초연금 못 받는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 조금 국민연금이 있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이 깎여버려. 불만이 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국민연금을 전부 내가 내서 받는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연금의 구조를 뜯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낸 돈 절반 받는 것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에 A값과 B값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B값은 내가 낸 것에 대한 결과물이고요. A값은 국가 전체의 평균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연금을 받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일부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로. 그런데 기초연금은 무상복지거든요. 사실. 기초연금도 복지를 해주고 국민연금도 복지를 해주니까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연금 받는 사람 중에서 그 A값 비중, 국가가 지원하는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기초연금에서 깎는 거예요. 뭐 그런 구조가 있어요. 복잡한데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국가가 국민들을 좀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 제도도 약간 개선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어쨌든 국민연금을 50만 원 이하로 받으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으로 받으신 분들은 최대 절반까지 감액돼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국민연금을 한 달에 한 130, 40만 원 이상 받으신다. 그러면 기초연금은 절반까지밖에 못 받습니다. 기초연금이 생기게 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이 생기기 전에 60년대 70년대 사회생활 하셨던 분들은 공적연금이라는 혜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잘 준비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되게 부족하거든요. 이 연금이라는 것이 사실 국가가 강제적으로 준비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죠. 그분들을 위해서 기초연금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들고 있고 정말 저소득층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국가가 복지로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서는 기초연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했어요. 베이비붐 세대는 언제 태어나신 분들이냐면 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한 60년대에 주로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국민연금이 시작되었을 88년도에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돼서 그때부터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불입해오신 분들이에요. 30년 이상. 이분들은 이미 퇴직하는 순간 국민연금으로부터 못해도 10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분들에겐 기초연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는 계층들이 노후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기초연금의 역할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같이 받으면 오히려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제로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이것 때문에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연금도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기초연금도 복지이기 때문에 중복되면 안 되니까 국민연금 많이 받으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깎거든요. 이게 이제 취지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연금 많이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 제도는 이제 점점 축소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진짜 저소득층을 위한 기본적인
기본적인 제도를 남겨두면 나머지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아직 국가에서 기초연금 폐지를 고려하고 있거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국가가 세금으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이 세금을 또 걷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초연금은 점점점 축소해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계속 지금 바뀌자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초연금을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주고 있는데 이걸 더 많이 확대해서 80%, 90%, 100% 우리 어른들 다 줄 거냐? 아니면 진짜 어려우신 분들만 줄 거냐? 이것 가지고 지금 현재 갑론을박이 되고 있어요. 좀 더 많이 주자. 꼭 필요한 사람만 주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갑론을박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에게 주면 재원은 많이 들지만 더 복지가 혜택이 좋아질 거고 다 주게 되면 부자들도 받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조만간 바뀌게 될 정책들이 뭐가 있냐? 기초연금이 지금 아까 월 34만 원 받는다고 했는데 혼자 받으시면 34만 원이고요. 부부가구 두 분이 같이 사시는 경우에는 각각 34만 원씩 받는데 이러면 68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부부가 같이 받는 경우에는 20% 감액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혼자 사는 사람은 34만 원 필요하지만 둘이 산다고 해가지고 더블로 생활비가 드는 건 아니다. 어차피 둘은 한 집에 살지 않냐. 혼자 살든 둘이 살든 관리비는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둘이 산다고 해가지고 두 배로 생활비가 필요한 건 아니시기 때문에 부부가구인 경우에서 둘이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씩 감액을 하겠다. 그래서 34가 아니라 뭐 27 해가지고 한 54만 원만 받게 되는 요 구조로 지금 현재 돼 있어요. 이 제도가 약간 불합리하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둘이 산다고 해가지고 두 배로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극빈층으로 가게 되면 혼자 사는 거하고 둘이 사는 거하고 둘이 살면 정말 두 배로 이상으로 듭니다. 왜냐면 진짜 어려운 계층으로 가면 갈수록 이 20%를 깎는 것이 굉장히 큰 페널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게 뭐냐? 저소득층에게는 감액을 좀 완화해 주자. 그래서 지금 20% 감액하는 걸 10% 감액하고 5% 감액하고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에게는 기초연금 감액을 하지 않고 두 부부가 받으면 각각 다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제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더 문제가 뭐냐면 지금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아주 극빈층이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못 받아요. 기초연금이 1, 2, 3등 안 주고 4, 5, 6, 7, 8, 9, 10등을 준다고 했지만 정작 꼴찌에 있는 10등은 못 받아요. 생계급여를 받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기초연금 받으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근데 생계급여가 훨씬 더 사실 여러 가지 혜택이 좋거든요. 이걸 받기 위해서 기초연금 포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제도의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기초연금과 관계없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서 국민연금을 개시한 이후에 5년간 소득이 있으면 최대 국민연금도 절반까지 감액이 돼요. 국민연금 65세부터 받기로 했는데 65세도 계속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래서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다 못 받고 감액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소득이 그러면 얼마나 있어야 되냐? 그 기준을 보시면 첫 번째 근로사업 임대소득 요 세 가지를 봅니다. 근로사업 임대소득이 소득 금액 기준으로 월 지금 현재 기준으로 308만 원 정도. 이게 매년 바뀌거든요. 그 이하로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상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근로소득 총소득 기준으로 보면 월 400만 원 이하면 괜찮아요. 월 400만 원 이상 받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얼마까지? 최대 절반까지 감액돼요. 소득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감액이 시작해서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감액은 더 커져서 최대 절반까지 감액되는 겁니다. 또 이것도 불만이 있겠죠. 왜냐면 내가 노후에 열심히 일하는데 일한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감액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더 말이 안 되는 건 뭐냐? 근로사업 임대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데요. 이자 배당 소득이 있으면 감액이 안 돼요. 잘 보세요. 이자 배당이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부자들이고요. 이자 배당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내가 뭘 한 게 없잖아요. 그냥 은행에 돈 넣어두고 주식 사두고 있으면 이자 배당이 나오는데 그런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나가서 열심히 망치질하고 일하고 수리하고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은 감액한다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감액도가 있는데요.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국민연금은 이 감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그냥 5년 연기하시면 돼요. 국민연금은 개시한 이후로 5년간 연기하면 1년에 7.2%씩 올라가죠. 국민연금을 개시하면 소득이 있으면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소득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괜히 개시해가지고 반밖에 못 받느니 차라리 안 받고 연기하게 되면 소득이 있어도 안 받으니까 감액이 안 되고 오히려 7.2%씩 증액이 돼가지고 더 많은 금액을 5년 후에 받게 됩니다. 5년 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근로사업 임대소득에 대해서 감액하는 것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 소득 금액이 제가 좀 전에 308만 원, 309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매년 바뀐대요. 여기다가 플러스 200을 하겠다. 그래서 200만 원 더 올려주겠다. 이 감액 구간을.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하게 되면 월 308만 원에 플러스 200을 하게 되면 월 509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509만 원 이하까지는 감액하지 않겠다. 지금 이제 바뀝니다. 이제.